네, 인사드리죠. 저는 동시성과 병렬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이찬형 학생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광운대 학교 4학년 학생이고요. 지금 동시에 루이드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홍보를 드리면 저희가 인공지능 튜터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일단은 토익 시장에서 유저가 토익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유저가 틀릴 만한 문제를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유저가 실제 토익을 풀면 몇 점을 맞출지에 대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BT를 진행 중이고, 거기서 저는 이제 추천 시스템을 파이썬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어서 아마 되게 쉬운 내용일 거예요. 네, 그래서 편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시성과 병렬성. 네,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저희는 멀티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만 해도 코어가 4개예요. 코어 안에 CPU가 2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CPU가 8개죠. 근데 제가 짜는 코드는 한 CPU밖에 동작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놀아요. 그래서 7개를 어떻게 하면 8개를 다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CPU는 IO를 만나면 놉니다. 할 게 없어서. 그래서 IO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통신이나 DB의 파일 입출력이나 이런 걸 만나면 놀죠. 사실 노는 시간도 아까워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종합을 해보면 남는 CPU, 그 다음에 놀고 있는 CPU를 그냥 빨리 더 일을 시켜서 더 빠른 프로그램을 짜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시성과 병렬성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봤고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나이브하게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나 그들도 모릅니다. 이게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습니다. 동시성,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병렬성,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했습니다. 영어로 나옵니다. concurrency, 동시성이죠. 네, is about dealing with lots of thing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다루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parallelism, 병렬성, is about doing lots of thing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저도 여기까지 이해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꽤 많이 들인 결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동시성은 멀티태스킹, 병렬성은 진짜로 동시에 실예를 보죠. 저희 동시성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은 TV를 보는 동시에 카카오톡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희는 TV를 한 번 보고 카톡을 한 번 보고 TV를 한 번 보고 카톡을 한 번 보고 실제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짧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시성이고요. 그 다음 병렬성을 예로 들면은 저희는 머리가 2개여야겠죠. 2개, 만약 머리가 2개라면은 한쪽 머리는 TV만 계속 보고 있고 한쪽 머리는 카톡을 계속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진짜 동시에 2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동시성과 병렬성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는 표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커피 머신입니다. 그러면 커피 머신을 예로 들면은 한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막 누릅니다. 결국에 근데 나오는 커피는 한 잔이에요. 한 번에. 그래서 마치 여러 명이 여러 번 누르더라도 한 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동시성이고, 커피 머신이 또 병렬성은 커피 머신이 2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두 머신에 달라붙어서 커피를 열심히 누르면 동시에 여러 잔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컴퓨터니까 이걸 가볍게 CPU라고, 이 커피 머신이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연습 문제를 풀어야죠. 네,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문제예요. 방문 패스워드 암호하기, 아마존에서 DB 가격 크롤링하기. 네. 첫 번째 문제. 제가 웹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자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저장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비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로 암호화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아주 매우 간단한 문제죠.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짰죠. 네,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보자면, 자, 평문 패스워드를 배열에다 조기화를 하고 암호화를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얘기할 게 있나 모르겠네요. 그 함수의 내용은 평문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한 패스워드와 평문 패스워드를 출력하는 아주 심플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돌면서 찍어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였어요? 대충 몇 초 걸릴까요? 평문 패스워드를 20개를 비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열심히 돌리면 약 6.3초가 나옵니다. 빠르진 않네요. 20개는 되고자. 제가 할 거는 그래도 적어도 100명의 유저가 있으면 할 만한데, 이제 수백만 유저가 있으면 난감하겠네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배운 동시성과 병렬성으로 고민을 해보자면은, 자, 다시 개념을 떠올립니다. 동시성은 멀티태스킹이죠. 그리고 병렬성은 진짜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근데 동시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번갈아 간다고 해도 사실 진짜 동시에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빨라지지 않아요, 이런 작업은. 그래서 동시성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병렬성으로 저는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고 이제 판단이 들었고,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암호화할 작업량의 전체가 1이라고 하면은 CPU A에서 그 모든 거를 했는데 나머지 A, B, C, D로 각 작업량을 이제 4분의 1씩 쪼개서 맡기는 거죠. 만약에 20개의 그런 평문 패스워드가 있으면 5개씩 각자 맡아서 알아서 하는 걸로. 자,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짜려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설명을 해볼까요? 자, 멀티프로세싱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풀을 생성을 하죠. 여기서 풀이라는 거는 그냥 그 CPU한테 이게 적절하게 나눠주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맵을 하면서 그 함수와 배열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8개의 머리를 가진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니 20개가 알아서 8개의 CPU로 알아서 적절히 동작이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스레드, 프로세스가 생겨가지고 저저저저 되는데 그 다 밀어두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짤을 또 떴죠. 한번 볼까요? 네, 뭔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네, 상당히 많이 빨라졌죠. 6초에서 1초로 줄었어요. 근데 물론 정말 좋은 발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제 컴퓨터는 CPU가 8개인데 사실
사실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컴퓨터를 여러 대 이어붙여서 그 이어붙인 만큼 CPU를 가용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작은 일로 나눠서 각자 컴퓨터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한 컴퓨터에 모아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클러스터, 스파크 그러던데 저도 써보진 않았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TV 가격 크롤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아마존에서 진짜 사고 싶은 TV가 딱 10대가 후보군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 매일 와서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스크립트로 짜두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짭니다. 이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페이지 주소를 초기화를 하죠. 10가지니까. 그리고 그 상품명과 가격 크롤링을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또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여기서 주소를 통해 HTML 코드를 읽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뷰티풀 숲으로 상품명과 가격을 따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이렇게 함수의 정의가 끝이 나면 역시 반복문으로 TV 이름과 가격을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아마 이걸 보시면 암이 걸릴 겁니다. 이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같이. 네.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와닿으실 거예요. 끝이 났네요. 네. 이것도 약 한 29초 걸렸네요. 아마 이거를 돌리면서 보고 있자니 정말 힘들죠.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동시성과 병렬성의 개념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짚어드리자면 동시성은 멀티태스킹이고 병렬성은 진짜 동시에 하는 거다. 병렬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아까처럼 일을 나눠서 하면. 근데 여기서는 동시성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동시성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주요 작업은 I/O, 네트워크 작업이 위주고 CPU는 기다리는 작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CPU가 그 요청을 만났을 때 기다리지 않고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면 실제로 동시에 하진 않지만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만 없앨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동시성으로 풀어보기로 했어요.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하얀 부분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걸 다 빼면 그죠. 자, 이 동시성은 다 아실 거예요. 네, Gben트라는 동시성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동시성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 이제 monkey patch all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그 파이썬이 I/O를 만난다고 이제 멀티 스레드를 하지 않았을 때 만난다고 해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코드 변경이 필요하니까 I/O를 만나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monkey.patchall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가지 상품을 가져와서 파싱하는 일을 작업을 딱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거 딱 하면은
뭔가 막 이루어지겠죠. 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했습니다. 핫. 네, 29초에서 기가 막히게 빨라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놓은 거야 도대체. 그래서 매우 놀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I/O가 많은 작업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보통 저희 웹 서비스들이 다 DB에 들어갔다 나오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런 류의 형식의 코드를 짜면은 웹 서비스가 좀 더 많은 거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힌트고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동시성 concurrency is about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동시성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다루는 것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은 동시성은 멀티태스킹이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성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두 가지 예제를 알아봤고, 네,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네요. 네,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다르군요, 이게 연습할 때랑. 그래서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같이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 동시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병렬화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근데 어떨 때 컨커런스를 쓰는 게 더 적절하고 어떨 때 패러럴을 쓰는 게 더 적절한지 그 적절한 예시가 있을까요? 지금 네, 다른 분들이 같아서 그 동시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 패러럴로 다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어떤 작업 패러럴로 해야 되는 거를 동시성으로는 못 할 수 있는 작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패러럴로 할 수 있는 작업을 동시성을 하는 게 효율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떨 때 동시성이 더 적절하고 어떨 때 병렬성이 더 적절한지 그 예시가 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예시가 될 만한 게 동시성 계속 똑같은 얘기라 뭔가 이게 되려나요? I/O 작업은 동시성으로 하시면 되고 CPU가 돌아가는 작업은 병렬성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했던 일 중에서는 저희는 유저가 많은 그 산다토이라고 해서 작년에 오픈한 서비스, 제가 오픈하지 않았어요. 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저가 얼마나 풀었고 그 중에서 몇 문제 이상 푼 유저를 걸러내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되게 그 TSV 파일이 컸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작업들은 동시성으로 분가능하죠. 그 전체 문서를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의 CPU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동시성은 한 CPU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CPU 일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네, 좀 답변이 됐나요? 부족하신 것 같은데. 네. 마이크 좀 챙겨주시겠어요? 어디죠? 뭔가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까는 처음에 소개하셨을 때 예. 그 추천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추천 시스템에서 지금 패러럴을 적용한 사례 같은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추천 시스템 하면은 많이 알려진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되게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 친구가
A란 영화를 보고 B란 영화를 보고 C란 영화를 봤는데 셋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A란 영화를 보고 B란 영화를 봤어요. 좋았어요. 그럼 저에게도 C란 영화는 아마 재밌을 거예요. 아마 좋을 거예요. 이런 류의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이제 한 CPU로 돌리면은 학습 주기가 되게 늦어져요. 근데 CPU가 많으면 그 일을 나눠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학습을 좀 더 빨리 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또 저기 네 많은 분들이 도와줘 주시고 계시네요. 저기 위해서. 아까 네. 웹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때 동시성이나 이제 방면성을 쓰면 좋다고 하셨는데 실제 얘는 안 들어주시고 이제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고 넘어가셨는데 또 시간이 남는다고 하시니까 그렇군요. 서비스에서 혹시 적용하신 원래 오래 걸리던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되게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보통 파이썬 플라스크로 많이 짜잖아요. 플라스크로 많이 짜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이건 뭐 경험이라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쓰니까 저도 썼던 것 같아요. 그 G이벤트랑 그 플라스크랑 구니콘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G이벤트는 동시성의 역할을 해주니까 웹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DB에다 넣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고, 그 이제 G 유니콘이라고 하죠. 그걸로 여러 개의 워커를 만들어서 이제 동시에 여러 CPU가 그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적절한 답변이 됐나요? 안 됐군요. 네, 실패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네, 저도 좀 시간이 남는다고 하시니까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에서 TV를 구매를 하는 거를 네. 그 전 거는 패러럴로 짜시고 이번엔 컨커런트로 짜셨는데 네. 궁금해서 그러면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패러럴 짜면 몇 초로 추나요? 아마 패러럴 짜는 것도 어차피 그렇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시간은 줄 텐데 맞아요. 컨커런트로 짜는 게 훨씬 빠른 건지 어느 정도 비교가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비교는 사실 해보지 않았고요. 네, 그 부분은 비교를 제가 코드는 올려놨는데요.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만들면 되죠. 가지고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아마 저 속도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다른 CPU들도 그렇게 작업을 나눠줬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29초에 4초로 줄었는데 도대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니. 오늘 저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예. 고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처음 하신 그 저기 암호화 같은 경우는 20개를 예로 두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해야 될 대상이 예. 언리미티드, 그러니까 무한대일 경우에 아까 뭐 100만 건이라고 치고 예. 그러면 20건에 비해서는 거의 무한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패치를 하는 부분을 예. 어떤 걸로 구현하실 건지 혹시 즉시 생각나는 대로. 오, 잡 인터뷰로 바뀌었어요. 잠깐만. 잡 인터뷰로 바뀌었는데, 그쵸. 네. 그 질문이 나오는데 발표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직. 답변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방향으로. 네. 그럼 일단은 인터뷰를 먼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구직을 하게 됐네. 그렇군요. 그 패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였네요. 그러면 그 언리미트라는 거는 당연히 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언리미트인가요? 그렇죠. DB라고 생각하고. 예. DB에서 그러면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예.
나눠주는 거네요. 그 여러 개의 클러스터나 아니 뭐 CPU니까 CPU한테 나눠주는데 어떻게 적절히 나눠주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예. 쉽지 않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압박 인터뷰구나. 어렵네. 네, 뭐 단순하게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은 하나씩 던지고요. 되게 나이브한 접근이에요. 네, 하나씩 던지고 그리고 뭐 끝났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렇게 또 끝났으면 던지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사이에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니까 컴퓨터가 여러 대 붙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처리 속도보다 항상 I/O 시간이 많으니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패치를 할 때 좀 많은 양의 좀 있는 양의 데이터를 좀 많이 분산해서 줄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합격인가요? 네, 되게 많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성이나 변별성을 설명할 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접근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방법으로 조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동시성이나 변별성 설명할 때 주방을 하나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방에는 이제 조리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의 CPU나 혹은 코어 이런 스레드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방에서 이제 한 사람이 주문을 받았을 때 이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동시성이면 한 사람이 이제 물을 끓이기도 하고 뭐 프라이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만약 주문이 뭐 1분에 하나 정도씩 온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1분에 주문이 5개씩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동시성만으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을 더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동시에 두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변경성을 봅니다. 문제는 두 사람 동시에 칼을 쏴야 되기도 하고 두 사람 동시에 뭐 물을 끓여야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동시성일 때 일어나는 문제랑 변경성일 때 일어나는 문제는 이런 주방을 좀 떠올려서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좀 초반에 하시면은 좀 더 접근하기 쉬우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되신가요? 네. 라스트 한 분이신가요?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아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자료를 보면 앞쪽에서 멀티프로세싱을 쓰다가 네. 뒤쪽에 보면 지금 몽피로 바꾸셨는데 G벤트 쓰셨는데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바고요. 제가 아는 걸 그냥 공유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너무 짧아서 제가 답변이 네, 정말 마지막 한 분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발표 말씀이.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인터뷰 받고 살짝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프로그래밍을 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예. 좀 초보자 입장에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그 동시성과 변별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동시성과 변별성이 이제 컴퓨터 부하 돌리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그 앞에 예를 들으시는 걸 보면은 뭐 크롤링하거나 할 때 그거를 이제 동시성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변별성으로 해도 굳이 그 큰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 부하는 이제 뭐 부하 차이가 막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효율이 뭐 나간다거나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예. 네, 제가 아직 주변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저도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동시성보다는 실제로 보면은 변별성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효율이 다 좋은 것처럼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 크롤링을 굳이 이제 뭐 동시성으로 처리를 해야만 한 아까 뭐 이제 그렇죠. 네, 비슷한.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CPU 뭐 이용하는 이런 거 쉰다고 CPU가 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충분히 부하나 이런 네, 전달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쇼미더 코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병렬성을 이렇게 멀티 프로세싱을 추가를 해서 코드를 올려둘게요. 그리고 굳이
직접 실행 안 해보셔도 되게 그것도 잘라가지고 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네, 이야. 네. 덧붙여서 설명. 네. 저는 감사합니다. 공시적 병역 오늘 처음 이제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설명드렸는데 그 뒤에서 주방 이야기 해주면서 이해한 바로는 사실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각 태스크들이 간섭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동시적 병렬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되고요. 말씀에서 되게 저는 이해가 잘 됐던 게 간섭이 있는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얻어갑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네. 어떤 작업을 할 때 있어서 동시성이 존재, 극렬성이 존재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저 설명 들으니까 동시성은 그런 I/O 작업이 아닌 그냥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 연산만을 할 때 CPU 하나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두드리면 빠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I/O 때문에 그냥 하는 일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연산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태스크에 있어서 동시성이 중요한 경멸성을 좀 물어보셨는데 그 제 생각은 다 한꺼번에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적합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골라쓸 필요 그런 게 아니라. 물론이죠. 아까 크롤링 하는 것도 뭐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을 하면서. 네. 동시에 할 수 있죠. 동시성도 적용하고 평면성도 적용하고. 네. 부여드립니다. 저희 DB에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고 그 가져온 데이터로 똑같은 작업을 한다면 이제 동시성으로 하게 되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들이 한 번에 일어나니까 DB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성보다는 병렬성이 더 잘 어울리는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때마다 가장 잘 어울리는 걸 선택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형이 가셔야 된다 그래서. 네. 네, 가는 길에 제가 멘탈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질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